한 시간 거부터 해서 한 번에 통째로 정리해 줄 테니까 포인트만 잡아. 자, 나머지 분들 문제 푸셔도 됩니다. 들으실 분들만 들으세요. 자,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이야. 우리가 도수분포표라고 불렀던 거 있죠. 여기서 평균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평균이라는 녀석 자체는 m이다라고 불렀지. 찾는 방법은요, 총 도수분의 특정 계급이라는 녀석의 계급값에다가 곱하기 도수했죠. 맞니? 자, 이때 총도수분의 도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해도 되느냐, 상대 도수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야. 맞니? 근데 총도수라는 말을 자체를 도수라는 말만 바꿀 거야. 뭘로 바꿀 거냐면 경우의 수라고. 총 경우의 수 분의 경우의 수지. 그러면 결국 이거 뭐랑 똑같아? 확률이랑 똑같죠. 맞니? 즉 확률을 보는 단초가 도수분포표에서 원래 처음 시작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도수분포표랑 같이 연결지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분산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산포도에 대한 얘기야. 이 분산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원래 쓰게 될 때는 시그마의 제곱으로 적었단 말이지. 그리고 이 녀석을 표현하게 될 때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총 도수분의 편차의 제곱의 합이라는 녀석에서 계산을 했었어. 근데 이 식을 지금부터는 우리가 정리를 싹 해버리잖아. 그럼 이 식이 뭘로 바뀌냐면 총 도수분의 특정한 계급이라는 녀석의 값이라는 녀석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도수를 한 거의 합이야. 그리고 여기서 빼기 평균의 제곱이야. 오케이? 그러면 봐. 우리가 평균을 처음 찾을 때 계급값에다가 도수 곱하고 총도수 찾았지. 이거를 다시 말로 설명을 하면은 특정한 계급값들에 대한 평균이야. 이해되니?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거 봐. 계급값의 제곱으로 나왔지. 그러면 이 내용 하나만 딱 띄워놓고 보잖아. 그러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느냐? 계급값이라고 부르는 녀석의 제곱이라는 녀석의 평균이야. 이해돼요? 계급값이 계급값의 제곱으로 바뀐 거니까. 확인되니? 그러면 이제 분산까지 찾고 나면은 표준편차라고 부르는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이 표준편차는 시그마라고 적었어. 그리고 이 값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은 루트 그냥 분산이었단 말이지. 오케이? 이게 중학교 과정이야. 확인됐어? 이해돼 안 돼? 막히는 거 있으면 지금 얘기. 없어? 이걸 모르면 중학교 1학년 책을 다시 봐야지. 이렇게 구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계급값이라는 게 도수만큼 있을 거 아니야. 네 시험 점수 생각해봐. 100점이 5개가 있을 거야. 그럼 100점 5개를 다 더할 거야? 아니면 100점 곱하기 5 할 거야? 똑같잖아. 그치? 근데 100점이 5개라고 해서 그냥 100점만 쓰면 안 돼. 안 되지? 평균 구할 때, 시험 점수에 대한 평균 구할 때 10과목을 구할 거거든? 10과목에 대한 평균? 100점이 5개인데 100점을 하나만 써놓으면 네 평균이 참이나 잘 나오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평균, 계급값, 점수들. 오케이? 그렇게 연결돼서 생각하라고.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요 확률이라는 녀석을 가지고서 이제 말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 이제부터. 오케이? 확률을 가지고 말이 만들어져.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야. 뭘로 구분이 되느냐? 이산 확률이라는 녀석과 그 다음에 연속 확률이라는 녀석으로 크게 구분이 돼. 이때 이 이산 확률이라는 녀석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돼. 뭐냐?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들이 나올 거야. 이산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묻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로 이항 분포에 대한 얘기로 분해가 돼.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두 가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 오케이? 그때 이 이산 확률 분포의 일반적인 케이스들에서 얘기하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뭘 하라는 얘기냐면 이거 특정한 확률 변수들에 대한 확률 값들을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놓으라는 얘기야. 오케이?
즉 확률 변수가 뭐 0, 1, 2, 3, 4 뭐 이렇게 막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확률들이 P1, 뭐 P2 막 이렇게 막 쫙 나오게 될 거란 말이지. 오케이?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이거를 상대도수랑 연결되면 너무 편해. 뭐냐면 특정한 계급에 대한 계급값이 나왔을 때 그 녀석에 대한 상대도수가 나오는 게 상대도수 분포표였지. 계급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상대도수, 계급 상대도수. 근데 그 계급이라는 범위를 계급값으로 축약을 시켜버린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녀석들 자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확률 변수가 계급값이 돼버리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 확률들이 상대도수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되냐? 이게 되냐? 그랬을 때 이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EX라고 부르는 기대값을 물어봐. X에 대한 변수에 대한 기대값. 근데 이거 다른 의미 생각하지 마. 그냥 이거 평균이라고 생각해버려. 알겠니? 그럼 평균 구하는 거 우리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평균 구하는 거. 계급값에다가 계급의 도수 곱해버린 다음에 총도수로 나눠버렸지. 근데 이렇게 상대도수로 나와버리게 되면 얘가 그냥 상대도수지. 계급값에다가 뭐만 하면 돼? 상대도수만 그냥 곱하면 되는 거지. 계급값에다가 상대도수만 곱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뭐해? 다 더하는 거잖아. 맞냐? 그러면 결국에 뭐야? 시그마 R이라는 변수가 0부터 N까지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그치? 확률 변수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그 상태에서 XR 그리고 PR 이렇게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 변수 확률 변수 확률 이해됐어요? 여기를 이렇게 바꿔줄게. 그러면 여기가 X1, X2, X3 이런 확률 변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두 개 곱한 것들을 다 더한 게 바로 기대값이잖아. 확률 변수가 어디서 나올지부터 모르니까 보통 0부터 나올 거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찾으라고 하는 게 뭐냐? 이번에는 분산이야. 그러면 이 분산이라는 녀석은 이것 따라올 거라고. 평균이 확률 분포로 넘어오면서 그냥 용어가 기대값으로 바뀐 거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 X제곱이라는 녀석에 대한 평균. 계급값에서 제곱의 평균. 그리고 빼기 평균의 제곱 EX라는 녀석의 제곱으로 그냥 계산을 해버리고 끝난단 말이지. 이해돼요? 그냥 이걸로 끝.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그러면 이 이항분포라는 녀석은 어떻게 등장을 하는 거냐? 독립시행이라고 부르는 것부터 출발이야. 독립시행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 안 나? 안 나지? 똑같은 시행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야. 내가 지금부터 소원이를 딱 보고서 내가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서로 다른 얘기가 계속 나오겠지? 근데 내가 소원이한테 한마디를 딱 해. 그리고 지원한테 한마디를 딱 해. 여기 딱 다른 말을 한마디 똑같이 딱 해. 오케이? 즉 뭐야? 무한하게 내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지. 맞아? 이게 바로 독립시행이라고. 반복하는 거.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는 거야. 내가 주사위 하나 이쪽에서 던지고 이쪽에서 던지고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던지면 서로 뭐야 연결이 되겠지? 뭐 동시에 3개, 4개를 던진 다음에 연결이잖아. 근데 하나 던지고 결과 보고 냅두고 하나 던지고 다시 결과 보고 하나 던지고 하나 보는 거야. 이게 독립시행이라고. 무슨 말인지 되냐? 그러면 마찬가지로 독립시행이라는 녀석 자체도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표가 만들어져. 그랬을 때 분명히 확률 변수라는 녀석과 확률이 똑같이 나오게 될 건데 확률 변수가 분명히 X1부터 시작해서 X2 막 이런 식으로 쫙 나가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독립시행이라는 녀석 몇 번을 반복할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하나의 확률에 몇 번 중에서 몇 번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중간에 나오게 되는 XR이라는 이 녀석에 대한 확률을 찾아버리시오라는 것이 바로 이 얘기란 말이지. 예를 들어서 동전을 내가 던질 거야. 100번을 던져서 앞면이 56번이 나온대. 그럼 100번 중에서 56번의 앞면이 나오게 되는 확률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걸 구하는 게 독립시행이라고. 오케이? 그랬을 때 그 독립시행에서 이제 확률들을 나열하게 되면 각각의 확률들은 분명히 NCR에다가 곱하기 일어날 확률의 R번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N-R번으로 해서 각각의 케이스들이 다 나오게 될 거란 말이지. 이걸 언제 다 구하고 앉아 있을 거냐고. 케이스들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것이 아씨 이러면 확률 변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 좀만 더 고민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분포를 만들어내. 그래서 나타난 게 이항분포 N,P야. 이때 이 N이라는 게 바로 뭐냐? 총 시행의 횟수야. 그리고 P가 일어날 확률이야.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했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평균과 분산을 찾는 거는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너네 어차피 기억 못하고 듣기도 싫어했으니까. 그러면은 EX가 뭐야? 이제 까먹지 말라고 나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EX가 뭐야? MP. 그다음 분산은 MPQ. 그래, 기억이 되잖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니네가 듣기 싫어하던 게 이거였어, MPQ. 내가 MP는 억지로 했고. 그래서 요거. 여기까지가 이산화황률분포 전부야. 그리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고민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야. 뭐냐? 확률 변수 겁나 많아. 이거 언제 다 계산해? 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러면은 연속적으로 확률 변수가 나오게 될 때 이런 분포표 그리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만들어내.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은 연속 확률 분포를 이렇게 일일이 다 나열해서 계산을 해보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막 처음에는 계산을 했었던 거란 말이지. 오케이? 그때 일반적으로 계산했을 때 특정한 변수에 대한 확률, 뭐 예를 들어서 A 이상 B 이하가 되는 특정한 확률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래프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찾았느냐?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이 확률 분포를 나타내게 되는 fx, dx, 즉 적분을 통해 넓이를 통해서 찾아버렸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고 났더니 이것도 귀찮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정규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정규 분포를 만들어냈다고 처음에. 오케이? 그 정규화라는 과정 자체를 바로 우리가 확률 밀도함수 y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다가 자연상수 2의 마이너스 시그마의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m의 완전 제곱을 통해서 변수들을 싹 채워서 계산을 했던 게 정규 분포라고. 이거 기억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면 결국에 n이라는 정규 분포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 이때 평균과 분산 시그마의 제곱의 값을 적어주더라는 거지. 이해되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어주게 되면은 어떤 곡선이 나타나게 되느냐? 이렇게 그려놨을 때 이렇게 좌우가 대칭이 되는, 즉 평균값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는 하나의 분포 곡선이 만들어지더라. 오케이? 분포 곡선이 만들어지더라. 이때 이 정규 분포 곡선의 특징 첫 번째, 평균 m을 중심으로 대칭의 관계를 가진다. 즉 m이 대칭축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가장 중요한 특징.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뭐가 되느냐? 시그마라는 값이 커지게 되잖아. 표준 편차가 커지게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뚱뚱해진다. 어떻게 뚱뚱해지냐면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되는 거냐? 시그마 값이 작아지면은, 즉 시그마가 작아지게 되면은 날씬해진다. 니네가 좋아하는 그 날씬한 모양이 나온다고. 어떻게? 막대기처럼 생긴 거 이런 거 이런 게 나온다고. 오케이? 대신에 네 번째, 평균 m이라는 녀석이 커지게 되면요 평행 이동을 한다고요. 어떻게 평행 이동을 할 거냐? m이 커진 만큼 이렇게 m이 커진 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이렇게 생기게 될 거라고.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게 정규 분포. 그랬을 때 이렇게 정규 분포를 그리고 놨더니 각각의 확률들을 이걸 적분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fx라고. 이게 이거라고. 무슨 수를 할 거냐고 이걸.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제 새롭게 과정을 만들어낸 거야. 뭘 만들어냈느냐? 바로 표준화라는 과정을 만들어냈어.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마. 그냥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야. 뭐냐? Z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를 만들어내고 이 변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으로 쓴 거야. 즉 Z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를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이런 표준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다시 뭐가 만들어지게 되느냐?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다고. 서소원 씨 진짜 미안한데 여기 안 잘리고 나오는지 봐봐. 딱이야? 그럼 살짝만 돌려줘. 이쪽으로. 그걸 옆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리면 되겠지? 회전 모르냐? 회전? 평행 이동 말고 회전. 그렇지. 왜 굳이 꼭지점을 잡고 돌려? 밑에서 이렇게 돌리면 편할걸. 헐. 그래서 잘 나와? 여기까지? 자, 그럼 이 표준 정규 분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이 표준 정규 분포도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인데 기존에 있던 정규 분포랑 달라. 왜? 이거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평균이 m으로 바뀌고 분산이 1로 바뀌게 될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 이런 표준 정규 분포를 내가 곡선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분명히 이렇게 생긴 거에 이렇게 생긴 분포 곡선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여기가 여전히 0이 되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즉 평균이 0으로 바뀌어버리는 차이죠. 오케이?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만들었을 때 이점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귀찮아 할까봐 이쁘게 이미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거를 만들어줬어.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냥 우리는 읽고 해석만 해서 산수만 하면 돼. 오케이? 이게 다야. 그때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일반적인 케이스들 쉬운 문제들에서 기본으로 알고 있으라고 얘기를 해. 이거 그냥 눈으로 보고 읽으면 돼. 얘 겁나 중요해. 왜? 이 새끼가 얘랑 계속 연결되거든. 왔다 갔다 하면서. 즉 이산확률 분포랑 분명히 정규 분포랑은 연속 확률 분포랑은 서로 확률 변수의 차이점 때문에 다른 걸로 구분이 됐었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했었고 표현을 했는데 얘가 유일하게 양쪽에 다 걸치는 게 가능해. 왜? 여기서부터 확률 변수들이 겁나 많으니까 이걸 표현하기 싫어서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설명이 된 거니까. 오케이? 애초에 시작은 달랐지만 결국에 공통점이 계속 발견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얘와 얘가 계속 연결된다고. 그래서 이 이항분포와 이 표준 정규분포 혹은 정규분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풀리게 돼.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당연히 기본 공식으로 암기야. 이거 가슴으로 받아들여. 증명하기 싫다며. 받아들여. 그냥 학교 선생님 뭐 증명해준다 그러면 지금 나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라 가서. 진짜 똑같이 해라. 그리고 이거 미친 소리야. 여러분들이 보통 연속 확률 분포 내에서 넓이 구하고 확률 찾으라고 하잖아. 거의 대부분 문제 직선으로 준다.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 못 구하는 멍청이 없지. 삼각형의 넓이 설마 틀릴까? 그제? 그런 것들만 그래. 손모가지 잘릴 준비하고 와. 그런 것 빼고는 틀릴 일 없어. 오케이? 대신에 이거랑 이걸로 넘어갈 때 이 표준화 과정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틀려. 이거 외워야 돼. 그래서 표준화라는 과정 자체가 외워져 있어야 돼. 이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오는 통계 단원의 전체야. 이제 남은 건 딱 10% 남았어. 모평균 모비율에 대한 얘기. Z가 표준화 과정을 거친 확률 변수야. 즉 정규 분포에서는 확률 변수를 X라는 변수를 써. 왜? 위에서부터 따라 내려왔으니까. 근데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표준정규 분포에서는 Z라는 하나의 확률 변수를 만들어. 가상의 변수야. 치환한 거야. 누구를? 얘를 치환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냥 Z랑 똑같은 거야. Z가 뭔지가 궁금해하지 마. 그냥 이거를 가지고 만든 게 표준정규 분포야. 얘가 뭐야? 확률 변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돼. 근데 이걸 다 기억하기 싫으니까 Z다라고 만들어 버린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틀리가 있나? 멍했으니 끊어줘. 여기까지가 다야. 공부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